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은 어제 이어서 에리카 컬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겠는데요. 그 전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잠깐 말씀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에리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트통이 트루 소셜에 썼지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ceasefire, 전쟁을 중지한다, 뭐 이거를 합의한다 하는 이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은 이제 이란이 더 공습을 당하면 아예 뭐 이게 나라 자체가 아예 완전히 없어질 지경이죠. 지금 그러고 그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들, 뭐 미국이 지게 생겼다 어쨌다 하는 사람들 언급을 했는데 어째 그렇게 가짜 뉴스들을 아주 시침이 뚝대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뭐 좌파들이 하는 일이 원래 그러니까 뭐 놀랄 일도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제이디 벤스가 이제 부통령이 팍스뉴스 브렛 베어하고 같이 대담 한 1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백악관에서 지금 나와서 이 스튜디오로 향해서 왔는데, 나오기 직전에 그 소식을 듣고 앞으로의 이제 어떤 식으로 ceasefire, 전쟁을 종식하는지, 그것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목적은, 이번에 이란 공습의 목적은 이란이 핵을 60%에서 이제 90%까지 그 우라늄 인리치먼트, 그 농축을 하는 거를 이제 막고 핵무기를 절대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제 가서 공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능력은 앞으로도 다시 리빌드 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가장 큰 목적은 그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리즘 체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뭐 이란 국민이 이제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란 국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서 그야말로 리즘 체인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전쟁이 뭐 몇 달씩 계속될 거다니 뭐 그런 얘기는 처음부터 제가 아니라 그랬는데, 이 방송하면서 좀 뭐 제가 좀 뭐 그러한 얘기에 좀 태연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일일이 뭐 모든 것을 다 대꾸할 수도 없고, 그런데 참 그 방송들이나 뭐 일부 유튜버, 나는 다른 사람 유튜브는 안 듣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그걸 들을 시간이 없어요. 제 거 여러분들한테 소식 전달해 드리는 것만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뭐 다른 유튜버가, 특히 우파 보수 우파 유튜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를 제가 잘 몰라요. 듣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뉴스는 맞는 겁니까, 뭐 이렇게 여쭤보는 분이 있는데, 내가 알지를 못하니 맞다 틀리다를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여러분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 중심을 좀 든든하게 바로잡고 든든히 가지시고, 이쪽 저쪽 흔들리지 말고, 이 영적 싸움을 하려면 우리 자체가 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이 정말 강건해야 되는데, 뭐 여기 가서 이 소식 듣고 아이고 또 불안해서 어쩌나, 아이고 가슴이 두근거리네, 글쎄 그거를 안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사실 지금 하는 얘기조차도 불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댓글에서 뭐 얘기하시는 거 일일이 제가 답 못 해드립니다. 그러나 워낙 노파심이 좀 많은 스타일이라서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고, 좀 그러면 이제 언급을 하죠. 뭐 많은 분들이 아유 댓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는데, 신경 안 써서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댓글은 뭐 굉장히 순한 댓글이죠. 그러니까 저의 아주 팬덤이 심하다 그러나, 그러니까 심한 게 아니라
저를 애청하시는 팬덤이 두터워서 이 방송이 다행히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팬들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길게 5년 지금 8일이니까 5년 7개월을 지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이란 소식은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 방송에서 보시던 것 같이 그런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이제 더 자세한 뒷얘기가 또 나오겠죠. 제가 인텔을 받으면 당연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리카 얘기하기 전에 조금 더 그 앱스 땡땡이 그 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리틀 세인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단순한 어떤 범죄 장소가 아니라 현대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대의 바알신 또 몰락신 그거를 섬기는 의식의 장소와 같은 구조가 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우디 왕실이라든가 앱스땡땡 섬에 사원이 있어요. 그 안에 템플이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식을 그들이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은 딥스애들은 이게 매우 영적인 일이에요. 그걸 여러 번 얘기했고 우리는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의식들을 하는 이유는 공포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수확하고 그 앱스땡땡 관련으로 그 키스와라는 조각이 있어요. 그 스컬프처 조각을 재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식이 하나의 에테르 장벽을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장벽은 집단 인식, 콜렉티브 어웨어네스라고 그랬으니까 집단 인식이 해방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그 장벽이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작전이 그거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뭐가 깨트렸냐? 앱스땡땡 파일 공개로 인해서 2월 지난달에 300만 페이지 공개했죠. 그거와 이러한 공습으로 사람들이 집단 인식이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특히 이란의 타시드 카비르 사막에 바알 의식과 연결된 장소를 폭격해 버렸어요.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던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를 폭격해 버렸다고요. 그래서 의식 증폭 장치를 파괴했고 또 아리안 디 로스차일드가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작은 거래를 통해서 앱스땡땡 네트워크에 돈을 보냈는데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또 중국 공산당 CCP가 베네수엘라와 쿠바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금융 오컬트 연결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려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헷갈릴까봐 다시 강조하는데 트통의 작전이 두 개예요. 앱스땡땡 파일 공개, 그 다음에 이란 공습. 그 두 가지가 집단 인식이 해방되게 만드는 데에 쓰여졌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지금 공포의 주파수가 패배주의 방송이 공포 주파수를 200Hz 이하로 떨어뜨리는 건데 그 결과 대규모의 여러 사람의 의도가 그 아카식 기록을 덮어쓰기 하는 오버라이트라고 했으니까 덮어쓰기 하는 그런 공명 연쇄 캐스케이드 공명 연쇄가 지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라인은 여전히 가속화되고 트통의 군사작전이 이러한 부정적인 앵커를 제거해버리고 어두운 세력을 막다른 길목으로 밀어넣고 있는 일이 지금 계속된다. 그래서 트통의 군사작전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서 뭐 이란 폭격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그 뒷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들의 그런 소음을 무시하고 그 외 두맨 글룸 뭐 그런 거 뭐 아주 앞으로의 세상이 어둡고 뭐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뭐 아주 굉장히 두맨 글룸 전하는 뭐 유튜버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두맨 글룸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가 전제예요. 그거 뭐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세상에 뭐 예수님 오시는 게 뭐 엄청난 뭐 모를 일을 알게 된 사실처럼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단지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우리가 언제 오시는 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게 언제인가가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근데 뭐 예수님을 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신부로 단장하고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 자신 자체가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그 릴레이션십을 갖고 하나님과를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항상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내추럴하게 자기 믿음 상태를 잘 점검하고 있어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겁이 안 나지. 자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뭐 믿음도 없고 뭐 모든 것에 뭐 맨날 그런 사람들이 뭔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사실을 뭐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얘기가 또 또 곁길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에리카 컬크 얘기는 뭐냐 하면 에리카 컬크 얘기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이게 지금 어떻게 뭐 잦아들면 또 튀어나오고 잦아들면 또 튀어나오고 이게 뭐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이 여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저는 그 여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이제 찰리가 이제 죽으면서 메모리얼 서비스를 하는데 뭐 거기 뭐 수만 명이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한 메모리얼 서비스를 하고 이 여자가 나와서 뭐 이제 그 연설을 추도사인가요? 뭐 이제 그런 연설을 하는데 어째 여자가 이렇게 아무 지식도 없고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녀가 이렇게 울고 이러는 것도 어떻게 좀 가짜같이 보이고 이건 저 개인의 생각이에요. 어째 뭐가 제뉴인한 게 안 보여요, 그녀에게. 그래서 그냥 좀 어떻게 좀 마음이 좀 껄쩍지근하다 그럴까? 좀 그랬는데 역시 저만의 그런 생각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이름은 결혼 전의 이름은 프란스베예요. 프란스베. Frantzve. 프란스베. 뭐 이렇게 발음하겠죠. 그래서 그 여자의 얘기를 좀 꼭지를 땄어요. 제가 좀 약간 말씀드리고 내가 오늘 방송에서 더 연결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그녀가 로마니안 엔젤스라는 그 단체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단체는 복음주의 자선 모델을 통해서 활동을 했고 주로 활동 방식이 미 해병대가 선물을 전달하고 후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콘스탄차 그 로마니아의 콘스탄차 지역의 고아원과 병원을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콘스탄차 지역이 인신 땡땡 중심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원래 그래서 외국의 복음주의 단체의 활동은 일상적인 그런 인신 땡땡 대응 감시 대상이 되고 있어요. 원래 그 감시 대상이라고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어떤 복음주의 단체라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도 메가철치 뭐 큰 교회는 마찬가지거니와 교회 자체가 엄청나게 딥스가 인필트레이션 침투해가지고 교회 자체가 썩어 문드러진 교회가 많습니다. 그 뭐 교회라고 무조건 교회래 이렇게 하면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순진할 필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주의 단체도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다 보면 막 화가 나요.
그래서 루마니아 정부나 미국 정부가 에리카 컬크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식 조사나 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또한 단체 금지라든가 지금 그 아까 말한 그 로마니안 엔젤스 그 이름을 가진 단체 얘기예요. 그 단체를 금지시키거나 뭐 인신땡땡 관련으로 무슨 기소를 당했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거는 확실히 해두고. 그러나 통신 정보를 시긴트라 그래. 시긴트. 그 다음에 인적 정보는 휴민트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시긴트, SIGINT 통신 정보. 그 다음에 그게 뭐 시그널과 인텔리전스의 복합어겠죠. 합친말. 그다음에 휴민트는 휴먼과 인텔리전스의 복합어겠죠. 그래서 인적 정보. 그래서 휴민트나 그 시긴트, 그러니까 통신 정보나 인적 정보는 비영리 단체와 해병대 조종 담당자 간 통신을 수집해서 이 정보는 낮은 수준의 패런 파일로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파일들이 터닝 포인트 USA, 찰리가 만든 그 터닝 포인트 USA가 성장한 이후에 다시 그 파일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데, 폴트 푸아츠카라는 그 밀리터리 기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여러 그 증언에 따르면 에리카 컬크가 찰리가 죽기 48시간 전에, 이틀이죠. 이틀 전에 그 폴트 후아츠카 기지에 이 여자가 9월 8일 날 그 기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이제 그 증언을 했는데, 그 목격한 위치에는 어떤 데냐면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제한 구역이고, 그 다음에 캔들우드 스윗 주변이래요. 그래서 폴트 푸아츠카는 뭐 하는 데냐? 미 육군 사이버 정보 중심지예요. 그리고 비대칭 정쟁 관련 작전하는 허브예요. 근데 거기 그런 기능을 가진 폴트 푸아츠카의 남편 죽기 48시간 전에 그녀가 거기 그 미군 기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건 다. 그래서 또한 카르텔 관련 침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문 시점이 그 여러 가지 그 찰리가 죽은 이후 여러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종의 레드 플래그로 간주가 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 기지의 출입 기록을 조회하고 또 그런 걸 보니까 그녀가 거기에 가 있다 하지만 그 뒤로는 그냥 공식적으로 어떤 공개된 답변은 없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우리에게 의문이 되는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왜 남편 죽기 48시간 전에 거기는 왜 가 있으며? 그래서 특통이 지금 그녀를 임명을 했는데, 그 임명 전에 찰리가 2025년 3월에 미국 공군사관학교 볼도버 방문위원회의 이사로 임명이 됐죠. 남편이 먼저 임명된 거예요. 그리고 2025년 8월에 한 번 회의를 참석을 해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2025년 9월 10일 날 죽습니다. 찰리가. 2026년 3월 초에 에리카가 같은 자리로 임명이 되죠. 그 남편 대신에 이제 그 방문위원회 이사가 또 됩니다. 미 공군사관학교. 그래서 그녀의 이름은 주말에 그 보면은 그 미국 그 뭡니까 에어포스 공군사관학교 그 홈페이지에 그녀의 이름이 거기에 이제 추가돼서 그녀의 이름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대변인은 그의 찰리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아주 가장 완벽한 선택을 한 거야 라고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올리비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통의 임명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그렇게 말은 했는데 공식 보도자료는 발표되지 않았고 조용히 그
명단에 그냥 조용히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거를. 예, 뭐 어디 막 뭐 언론에서 떠들고 뭐 그녀가 뭐 이 볼드 오브 비지터의 이사에 됐고 이런 보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명단에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거 그럼 왜 그랬느냐? 이제 아마도 추측컨대 그 즉각적인 외부의 검토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고, 이 위원회는 총 16명이 구성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군 사관학교의 사기라든가 사기, 모레일, 사기라든가 규율이라든가 교육과정 그런 거를 감독하고 또 재정까지도 감독하는 일을 이 방문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에어포스가 이제 아카데미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가봤는데 몇 번 가봤죠, 저는. 그래서 뭐 가일든 오브 가스 뭐 그런 관광지가 있어요. 근데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이 지금 에어포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공군 사관학교가. 그래서 이 사관학교는 국가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한 연방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에리카 컬크는 군에 대한 밀리터리 그런 어떤 익스피리언스, 경력이 전혀 없는 여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현재 그녀를 현재 진행 중인 감독 체계 속으로 집어넣는 결과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공군사관학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지금 그 타임라인을 그 역사적인 그녀의 그동안 있었던 행적을 좀 중심으로 시간대별로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했죠. 로마니안 엔젤스 프로젝트가 2011년에서 2015년 동안 그 로마니아 콘스탄차 지역에서 그 해병대하고 미 해병대하고 그러한 일종의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에서 이 에리카가 일을 했고, 그 다음에 2025년 3월에 찰리가 특통에 의해서 그 볼드 멤버로 임명이 되다가 그녀가 또 9월 8일 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아까 말한 폴트 후아치카에 있었고, 그녀가 그 다음에 2025년 9월 10일 날 찰리가 유타의 주에 있는 벨리 대학교에서 저세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용의자가 타일러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22살 먹은 애가 9월 11일 날 자수를 하죠. 그러면지만 많은 사람은 이가 용의자 실제 그 저격수가 아니라 생각을 하죠. 그리고 2025년 9월 이후에는 에리카가 그 터닝포인트 USA CEO가 되고, 그 다음에 2월에서 3월에는 캔디스 오웬스가 브라이드 오브 찰리라고 제목을 달아가지고 찰리의 신부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시리즈로 완전히 그 에리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모아서 완전히 폭로하는 그런 방송을 시리즈로 했죠. 캔디스 오웬스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캔디스 에리카의 가족 문제, 일부 다처제 관련 문제, 정보기관하고의 연결점, 그 다음에 인신땡땡 관련, 그 다음에 여러 층으로 있는 그녀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완전히 공개를 하죠. 이 캔디스 오웬스가. 그 다음에 3월 초에, 이달 3월 초에 트통이 지금 말한 대로 그 공군사관학교 볼드에 임명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대별로 그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 임명 과정이 조용히 진행됐는데 그 백악관이나 사관학교 공식 발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름만 슬쩍 웹사이트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했던 활동은 자선 활동으로만 설명이 되고 군 협력 부분은 긍정적인 보도 속에서 슬쩍 묻혀버려요. 그리고 포트 후아츠카 방문 목격 증언은 공식 채널에서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남편 죽기 이틀 전에 왜 거기 갔냐 이거예요. 근데 아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드 자리로 임명됐기 때문에 그 이사회의 이사로 임명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연방조사 기간 동안 사관학교의 재정이라든가 사기라든가 보안 관련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를 에리카 컬클은 지금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요 말이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에리카 컬클을 직접적인 충돌 및 노출 위험의 그 영역에 그녀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Justice for Richard Halliday라는 캠페인이 있는데 그거는 포트 블리스나 루마니아 포트 블리스는 이제 그 군 기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포트 블리스와 루마니아 또 해병대 연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목에 그러니까 에리카 컬커 엄마 얘기를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몇 달 된 것 같은데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녀가 그 레이디안 그 방산업체죠. 거기하고도 연결되고 어떤 테크놀로지 특히 메갈랩 그 지하 덤에서 돌아다니는 그 레일 죄송합니다. 말이 막 꼬이네요. 그래서 그 메갈레브 그 전동 그 자동 전차 그거가 메갈레브인데 그 메갈레브의 기술과도 연결되고 EMP 기술과도 연결된 어떤 테크놀로지 회사의 CEO라 그랬죠. 이 에리카의 엄마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목에 그 여자의 이름이 로리 프란스베. 아까 제가 왜 라스네임이 프란스베라는 얘기를 했죠. 에리카 프란스베. 그래서 근데 이 여자가 이 얘네들이 이제 그 로리는 엄마 이름이에요. 그래서 엄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도 사진 보니까 그거 좀 어째 뭐 그런 뭐 커리어 워먼이라 그러면서 생긴 게 영 무슨 뭐 좀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성향의 그런 아주 자유방만한 그런 얼굴로 생기고 옷도 그렇게 입었더라고요. 근데 그녀가 에리카의 엄마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과거 그 방산업체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레이디안에 아마 이제 협력업체 같은 그 회사에 이 여자가 그 CEO라 그랬죠. 그랬는데 이 엄마하고도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에리카의 이런 여러 가지 행적이. 그래서 그 여자의 풀 네임이 뭐냐면 로레타 앤. 근데 그 로레타를 그냥 줄인 말로 롤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레타 앤 아바스 프란스베. 이게 이 엄마의 풀 네임이에요. 이름이 되게 길죠. 그래서 가족의 혈통면으로 보면은 레바논이나 시리아, 이탈리아 이런 계통으로 혈통이 그런 여자고 그래서 그 아바스나 롬바르도 가문이 거기에 같이 섞인 그런 집안의 여자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서로 보나 패턴으로 보나 비공식 채널에서 언급되는 거를 다 합쳐서 보면 그 지금 제가 말하는 몇 가지의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말한 폴트 후아츠카 그 미군 기지 거기에 연결점. 걔가 왜 남편 죽기 이틀 전에 거기에 그녀가 에리카가 있었으며 이 엄마와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국방부 및 국토안보부 계약 네트워크 그 다음에 EMP 제가 아까 그랬죠. 엄마가 그 EMP 관련 기술에
회사의 CEO라 그랬죠. 그래서 EMP 과거에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EMP 및 네트워크 보안 영역, 그다음에 사이버 정보 중심 시설과의 근접성, 이러한 몇 가지 요소들이로 인해서 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게 이 에리카 컬크다 이 말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모든 게 좀 복잡한 여자죠. 그래서 로리 프란츠베 얘기를 잠깐 하자면, 엄마 얘기를 잠깐 하면 제너럴 일렉트릭 GE라 그러죠. 우리는 그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를 했고 한 20년 했대요.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이라든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인프라 위험 평가 뭐 그렇게 번역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인프라 보호 뭐 이런 분야에서 그녀가 한 GE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회사를 차려가지고 나와서 E3 텍 그룹의 CEO가 되죠. 그래서 이 회사는 G텍이나 아리조나 테크 인터내셔널 구조에서 발전하거나 그 여러 가지를 합병해서 만든 그런 회사인 것으로 그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회사가 E3 텍 그룹의 하는 핵심 분야는 국토안보부 관련으로 정부 계약을 하고 국방부와도 계약을 한 회사고, 전자기 펄스 EMP 일렉트로매그네틱 펄스의 약자죠. 그래서 전자기 펄스 방어 및 보호 프로토콜, 또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 보안, 그다음에 군과 민간 전력망의 위험 완화, 뭐 요런 것이 핵심 사업 분야예요. 그런데 애리조나 스카스데일 지역으로 이주한 이유는 그 국방부 관련 업무 확대와 직접 연결이 돼서 다른 지역에서 이 애리조나의 스카스데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그래서 그 에리카가 과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국방부 관련 일에 깊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일로 이사 왔어 라고 에리카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G텍 같은 회사는, G텍은 이제 그 E3 텍의 뭐 전신 같은 그런 회사로 여겨지고, 그래서 G텍 같은 회사는 EMP 관련 평가 작업으로 국토안보부 계약을 따낸 회사입니다. 그래서 에리카 엄마의 회사 E3 텍은 아까 말씀드린 국방 관련 사이버 보안이나 전력망 복원력 이런 분야에서 NSA나 DIA나 DIA는 디펜스 인텔리전스 에이전시의 약자죠. 그래서 NSA나 DIA 미 육군 사이버 사령부 등과 그 접촉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회사가 E3 텍이고, 거기에 CEO가 이 에리카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지금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 알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좀 중간에는 빼고, 여기에 에리카 컬크가 그 남편 죽기 이틀 전에 그 밀리터리 기지 안에 있었다는 거는, 어떤 그 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가 그녀가 있더라. 그런데 이 사건은 모친 계약 활동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정보의 생태계 지역에서 발생했으니까, 뭐 엄마가 이런 정보 계통에서 일을 하는 회사의 CEO니 그래서 그녀가 거기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왜 그녀가 거기에 마침 있었는지 어떤 아주 클리어한 어떠한 그 쌈박한 뭐 그러한 설명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자꾸 이 에리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리카의 처음에는 2012년에 보면은 당시에 이름이 프랜스베라고 아까 얘기했고, 그래서 그녀가 맨날 펜타곤에도 나는 갔었어 어릴 때, 그러면서 아리조나에 있는 많은 장군들을 만난 적이 있고 군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에리카가 했었어요. 그리고 2020년, 지금부터 6년 전에 인터뷰에서는 아리조나로 이사한 이유가 이제
엄마의 회사 때문에 국토안보부하고 계약을 하고 그 국방부하고도 계약을 하고 하니까 아리조나로 이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죠. 조금 아까 한 얘기랑 같은 얘기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그녀의 패턴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그 에리카가 남편이 터닝포인트 USA를 만든 찰리인데 찰리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 이전 활동에 아까 말한 로마니안 엔젤스와 군 협력이 있었고 모친의 국방계약 생태계하고 비슷한 그러한 그 구조를 보여주는데 복음주의나 자선활동이 외관으로는 복음주의를 가진 어떤 표방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자선 활동을 한다는 것처럼 외관 활동을 하면 보이면 외관에는 그렇게 보이면서 그 아래 군대 순환 부대의 접근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그 인신 땡땡하고 관련이 있다 하고 의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 그다음에 젊어서 이 여자가 아마 아리조나 주에 뭐 패전트, 뷰티 패전트 뭐 미인 대회에도 나갔었던 일이 있죠. 그래서 뭐 미스 아리조나가 되고 했는데 그때에 어떤 모델 에이전시 모델들 그 모델들을 모으고 그런 공급하고 하는 모델 에이전시를 만든 여자가 있는데 제가 그 여자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녀가 그걸 만들고 그녀와 같이 활동하던 여자가 또 에리카인데 그러면서 많은 그 고위급 전 세계에서 오는 파워 그 아주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런 파워풀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러 가지 파티 같은 걸 하고 그럴 때에 그 모델 에이전시가 그 여자들을 거기 파티에 투입시키고 공급했다. 그럴 때도 그 에리카가 거기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시면 여러분 뭐 척하면 척이겠죠. 뭐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아실 텐데 그래서 다시 트통이 그 방문위원회 이사로 임명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요거는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트통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말이 오늘 여기에 전체의 핵심이고 결론일 건데 트통은 오래전부터 고위직의 임명을 이용해서 후보자의 숨겨진 약점을 드러내는 전략을 사용해 왔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러한 안 좋은 점이 드러나지 않은데 어떤 위치에 딱 세워놓으면 이제 이리저리 그 사람의 비리라든가 안 좋은 약점이라든가 이제 과거에 그런 게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같은 맥락으로 마이클 플린 얘기도 했고 플린 장관 얘기도 했고 뭐 라저스턴, 패트릭 번, 뭐 시드니 파월 뭐 그런 사람들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런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명예로운 자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과거의 일들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조사받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그렇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위치에 놓여져 버리는 거예요. 엑스포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같은 맥락으로 누가 그러면 그렇게 됐냐? 지금 그 공군사관학교 그 자리가 그게 그 범상치 않은 그 위치입니다. 그게 그렇게 뭐 굉장히 높은 위치예요. 그 강력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위치인데 거기다가 떡하니 세워놓은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대신 너가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나 트통은 이 에리카의 과거나 여러 가지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목적은 남편의 그 유산을 레거시 그거를 기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아내를 대신 또 그 자리에다가 임명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 동시에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최고의 기밀 보안 심사를 받아야 되고 철저한 배경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배경을 몰라서 그러면 이 자리에다 올려놓고 이제부터 배경을 조사한다는 거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있죠.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정도 말했을 정도면 뭐 모든 배경에 나와 있을 텐데, 이미 아는 것보다 이미 아는 것이 이런 것이 있대라고 세상 사람에 알려지는 건 다른 문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뭐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뭐 지금 힐러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걔가 뭐 진짜냐 뭐 아니 뭐 그거 한 5.0, 6.0쯤 된다 그랬죠. 제가 한 다섯 번째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쯤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그녀가 그러고 돌아다니는 한은 그냥 사람들한테는 그녀는 살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이 사람의 죄가 뭐라 그러고 밝혀지고 정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사람들이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다음에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또 뭐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야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가짜가 계속 돌아다니는 한은 그냥 그녀는 살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하다가 또 그쪽으로 또 제가 곁길로 나갔는데, 아까 하던 얘기를 돌아가서 지금 이 에리카도 그 위치에 놓여져야 최고 기밀 보안 심사를 받고 철저한 배경 조사를 받는 거예요. 모르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러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군 수사국이라든가 FBI라든가 국방부 보안 담당이라든가 이러한 것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뭐를 조사할 거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자선 활동, 또 가족의 일부 다처제하고 연관성, 그 다음에 포트 후아츠카 정보 통로와의 근접성, 그러한 요소들을 다시 조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요소들이 과거에 그녀가 공개적으로 자기가 거리를 두려고 하고 꺼려하고, 과거에 내가 이런 일 했지만 이런 거 사람들한테 안 알려주면 좋겠다,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연방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졸지에 거기 방문위원회 이사가 돼버려서 임명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인신땡땡 네트워크의 잠재적 연결 가능성까지 조사 대상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통은 이 위원회의 감독 역할을 이미 잘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아까 같이 뭐 사기 군인의 사기, 모레일, 어떤 사기가 높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거 규율 제정 이런 거를 감독하는 게 이 위원회인데, 공군 서관학과는 그거와 다른 얘긴데, 현재 여러 가지 스캔들이 많아서 조사 중인 상태에 있는데, 에리카가 지금 또 이런 강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떠밀려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그 캔디스 오웬스가 방송에서 여러 가지 까고 뭐 그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뭐 그 안에 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어떠한 그 연결점은 뭐냐 하면서 강하게 조사받는 그러한 환경에 그 에리카가 지금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의 핵심은 승진한 거예요. 승진. 아주 높은 위치에 그 임명을 받은 건데 그게 사실은 함정이다 이런 얘기를, 그게 트통이 쓰는 작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작전 안에 드러났죠. 스티브 배넌, 뭐 아까 말한 마이클 플린, 뭐 그러면서 그 로저 스톤, 과거에 그들이 트통의 측근이라는 거예요. 뭐 코리 로안 그 사람이 코리 로안다 스킨가 뭐 하여튼 그렇죠. 뭐 또 누군가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다 트통의 일기 때 다 측근이라 그랬던 사람들이 전부 알고 보니까 그렇게 트통에서 뒤에서 그런 비수를 꽂고 그런 사람인데, 트통이 그런 거를 그런 자리에 놓으면서 다 그런 게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같은 맥락에서 에리카 컬크도 그 자리에서
민명이 됐지만 이게 진짜 뭐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명예로운 자리지만 숨겨진 관계를 드러내는 일이 되고, 이 구조를 통해서 트통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제까지 한 말 다 잊어버리시고 요거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트통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도 시스템 자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노출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요것만 알으시면 돼요. 앞에 말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에리카 컬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찰리에 대해서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에리카 얘기가 나오니까 또 그것도 연결돼서 이거를 다루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저기서는 이제 그런 합리적인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러면 찰리는 도무지 에리카하고 결혼 전에 뭐 아주 서로 그냥 처음 만나가지고 뭐 에리카가 찰리하고 잡 인터뷰 하러 왔다가 터닝포인트 USA 일하는 인력을 찾는데 잡을 인터뷰하러 왔다가 아주 바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서로 막 아주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뭐 결혼을 했다. 이게 이제 그녀가 말하던, 과거에 인터뷰상에서 나와서 말하던 그 자기의 결혼 스토리인데, 그러면 찰리는 그럼 순진하게 그녀의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경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역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건지,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모르는 걸 많이 알게 된 건지, 또 그렇게 하면서 찰리의 죽음도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남긴 채 지금 우리 눈에서 사라져 갔지만, 도대체 그 사람의 죽음도 우리가 의문이 많죠. 그래서 그러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글쎄,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엄청난 그런 사실 여러 가지의 비밀과 여러 가지 일을 감춘 그런 여자였다. 또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은 뭐 알고 보니까 뭐 남친이 또 이미 있었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또 뭐 그 사이에서 뭐 아이가 있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 방송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녀의 스캔들을 다루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여자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트통의 전략, 특히 어떠한 의문점이 있거나 어떤 그러한 사람을 임명해서 그 사람의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면 세상에 알려지면 뭐 자기가 뭐 손대지 않고 뭐 코 푼다? 뭐 그런 말도 있나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그러한 측면에서 그냥 뭐 알고 지나가시라고 에리카 컬크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디스클레이머 안 했네요. 미국 라나 방송은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 채널이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하고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판단은 여러분이 각자의 몫입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졸제 길어졌는데 그 정도 오늘 마치고 주님을 찬양하는 방송이고,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번에 슈퍼땡스 현순 리 RHEE 이현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 제 방송에 뭐 감사드리면 슈퍼땡스 보내주시고, 이번에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 내일 방송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멤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멤버를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라나 방송이 매일 방송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나였습니다.